당신 같은 천한 집안 출신이 우리 가문에 있을 자리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저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당신 같은 천한 집안 출신이 우리 가문에 있을 자리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저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가난한 주제에 감히 사랑을 말해? 위자료 5억 받고 깨끗이 사라져. 10년 후,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당신이 어떻게 10년 전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35살 강서연은 10년 전 재벌 시댁에서 쫓겨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이야기는 한 여자의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2014년 봄 강서연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서연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서연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후에는 어머니를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민준, 28살의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준은 다정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재벌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박재호는 성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지만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고 서연도 그런 민준이 좋았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준의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연과의 결혼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 최은혜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조건부로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조건은 서연이 1년 동안 박 씨 가문의 며느리 수업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서연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은혜는 며느리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집안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민준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과거를 조사했고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집안을 모욕했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 1년 만에 이혼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재호는 서연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5억을 주겠으니 깨끗이 떠나라고. 아이는 낙태하고 말입니다. 서연은 분노했지만 무력했습니다.
민준마저도 가족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위자료 5억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는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을 떠나면서 서연은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자신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쫓겨난 후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이름을 하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하윤은 서연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위자료 5억을 미천 삼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을 봐주셨고 서연은 오직 성공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첫 2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3년 차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여성 의류 라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인 회사로 키워나갔습니다. 5년 차에 서연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100억을 달성했고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박씨 가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패션에서 시작해 화장품, 생활용품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8년 차에 서연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표는 멀었습니다. 성광그룹은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9년 차에 기회가 왔습니다. 성광그룹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재훈의 잘못된 투자와 경영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성광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차 2024년 서연은 마침내 성광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명 계좌와 해외 법인을 통해 조용히 주식을 모았고 어느새 지분 30%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성광그룹 본사 앞 서연은 1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쫓겨나듯 떠났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서연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지만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기세에 눌려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실에는 박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제가 회장님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박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10년 전 쫓아냈던 며느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강서연? 내가 여기 왜? 서연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입니다.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박재훈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서연이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돈을? 서연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받은 위자료 5억 잘 굴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죠. 회장님께서 준 돈으로 회장님 회사를 인수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박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감히.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서연은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박재훈은 거부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자리에는 박재훈과 그의 측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 악화, 잘못된 투자, 비효율적인 경영, 모든 것이 박재훈의 책임이었습니다. 서연은 제안했습니다. 박재훈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신임 회장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박재훈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하나씩 설득 자료를 제시했고 결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박재훈은 쫓겨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서연이 성광그룹의 회장이 된 후 회사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연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박재훈은 쫓겨난 후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저주했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영권 다툼에서도 이미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박재훈의 아내 최은혜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 가장 강하게 서연을 내쫓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최은혜 자신이었습니다. 박민준, 서연의 전 남편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전처가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회사에서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가장 힘든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현장 영업부서였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았던 민준에게 이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일부였습니다. 회사는 서연의 경영하에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고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서연의 경영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10년 만에 재벌 기업을 인수한 여자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재훈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과 자산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곧 박재훈 가족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세가 밝혀졌고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박재훈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최은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누렸던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수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복수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딸 하유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서연은 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빠는 멀리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유는 어머니를 닮아 강인했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함께 살지 않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하유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유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 자신의 아버지가 맞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다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유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난감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정작 딸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에서 두 사람이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10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하윤이 10살입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딸이? 나한테 딸이 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낙태하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를 지켰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당신 도움 없이 말입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서연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민준이 하윤을 만나려면 먼저 지난 10년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약 2억 원이었습니다. 민준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하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었고 서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를 보자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민준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서연을 닮은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만난 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영업 실적도 올랐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딸이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박재훈과 최은혜는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부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은혜는 하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10년 전 낙태하라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손자를 보겠다고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며느리를 내쫓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수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박 씨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이제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하윤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하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서연은 딸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박재훈과 최은혜는 손녀 하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10년 동안 이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과 최은혜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서연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손녀 하윤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10년 전 서연을 받아들였다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서연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딸을 위해서는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을 바랐고 서연은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다만 하윤의 부모로서 함께 아이를 잘 키워나가면 됩니다. 민주는 실망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성광그룹은 서연의 경영하에 완전히 회생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시가총액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복수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 하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복수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박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박재훈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나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재훈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10년 전 자네를 내쫓은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자네는 훌륭한 며느리였고 지금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인이 되었네. 미안하고 고맙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복수에만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어요. 하윤의 행복 말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려고 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성광그룹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업계에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딸 하윤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민준,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비록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박재훈과 최은혜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많이 줄었지만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서연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의 공정한 평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하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1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쫓겨났을 때 자신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서 찾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성광그룹은 그녀의 경영하에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성공한 여성 경영인의 롤모델로 꼽혔습니다. 딸 하윤은 23이 되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언젠가 어머니처럼 훌륭한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하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재벌 시댁에서 쫓겨났던 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성공한 일, 그리고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야. 성공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야. 엄마는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 진정한 행복은 너와 함께 있을 때 느꼈단다. 하윤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복수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수는 때로 달콤해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연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